안녕하세요, 배투비입니다. 지금 또 다른 시리즈를 준비 중인데 한 번에 올리고 싶어서 뜸을 들이고 있어요. 2만원짜리 마이크를 하나 샀는데 음질 시험도 해볼 겸 짬을 내서 이코노미스트 기사 하나 다룹니다. 짬 내서 만든 영상이라 제 영상은 없지만 자막은 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한 한국 개인 유튜버 최초로 사회병적인 페미니즘이 선행된 나라들의 남자들은 어떻게 됐나 라는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개념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SJW나 PC충들도 피터슨이랑 페미니즘 덕에 근 몇 달 내에 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에 질려버린 남자가 한국에만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페미니즘의 시발점이 된 나라들이나 더욱 거센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에 질려버린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됐나? 페미니즘이나 SJW와 한 번쯤은 마찰이 있던 남성을 모집단으로 봤을 때 아마 99%의 남성은 이런 5가지 분류 아래 속할 거예요. 우선 신경을 끄던지, 그런 여자가 없는 사회로 들어가든지, 그런 여자들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맞서 싸워 반페미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은둔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부류가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다루는 주제입니다. 서양권에서는 이런 마지막 은둔형 부류를 MGTOW 혹은 MGTOW라고 하는데, MGTOW는 Men Going Their Own Way의 줄임말이고 의역하면 남자들은 지갈길 간다입니다. 이제 기사로 바로 들어갑시다. 보시다시피 주제는 The Manosphere입니다. 이게 아직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개념이라 적절한 번역이 생각나지 않는데 대충 남구라고 합시다. 남녀 남자를 쓴 게 아니라 남자 남자를 써서 남구. 스피어는 구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떤 세력권, 영향권 할 때 그 권자가 지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Manosphere라고 하면 남성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성권은 남자들의 진영이라는 세력적인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남구라고 합시다. 제목은 Boss to all that인데 이게 그 공놀이 할 때 뭐를 뜻하는 게 아니라 보안이라는 의미의 머리예요. To all that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그 모든 것에 라고 직역되지만 Boss to all that은 그냥 불알 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랄다고 쪽팔리게 이런 식으로. 이 기사의 부제는 성균형을 위한 노력이 21세기형 여성 기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의 문맥상 미사지니는 여성 혐오도 여성 편력도 아닌 여성 기피에 가까워서 이렇게 의역합니다. 우선 초합은 University of Virginia의 어떤 교수를 인용하는데요. 제가 대학 영상에서 언급했던 공립 아이비 중 톱을 다투는 명문대죠. UVA의 학자 윌콕스 교수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W. Bradford Wilcox. 이 사람은 결혼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이득이라는 주제에 대해 강연을 많이 하는데 꽤나 논란에 자주 휘말린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강의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인터넷 아이디 똥 던지는 원숭이 이름이 있다고 그러죠. 줄여서 똥던원이라는 아이디가 반박 영상을 교수한테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MG타워의 독실한 전도사라고도 하네요. 이코노미스트가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죠. disciple은 예수의 12제자라고 할 때도 쓰는 단어인데 좀 종교적이나 이념적으로 전파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이제 슬슬 잽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냐. 똥 던지는 원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원숭이 영상을 쓰는 인간이 MG타워라는 운동을 종교적으로 열심히 전파하고 다닌다. 이런 뉘앙스죠. 여튼 그러고서 MG타워의 이념에 대해 소개하는데, 기사에 의하면 MG타워는 결혼이란 건 기본적인 비용 편익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언젠가 이혼해서 재산이랑 애들을 다 뺏어갈 와이프를 위해 엔조이도 못하게 되는 왜 결혼을 왜 하냐라고들 한다. 여성 중심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기피하고 자주적인 삶을 살자고 주장한 게 주요 골자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선 이 MG타워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인터넷 구석탱이의 찌질한 집합서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는데, 한국의 여러 편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권을 두고 싸우는 아버지에게 존문과 법적 자문을 주는 것부터 여자 꼬시는 법이란 주제까지 다룬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이끈 레드필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살짝 강조하고 가실게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새 자주 접하는 영상은 레드필 운동과 많이 겹친 부분이 있어요. 해외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레드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치시면 흥미로운 영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레드필이라는 표현은 사실 영화 메이트릭스에서 모피우스가 니오한테 영화 초입부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는 부분에서 유래된 거죠.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되듯이 사실 여성인권 운동이 판치는 세상에서 현실은 남성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필을 은유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예로 든 게 무고죄로 인생 종치는 남성들, 남성의 징역 양형기간이 여성에 비해 63% 길다는 점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그것보다 12% 높다는 점을 드네요. 하지만 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 이 매너스피어 내에서도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트럭 운전수로 살고 있는 한 50대 남성은 2009년에 남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이 픽업 아티스트 새끼들이랑 맨날 설전을 벌인다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런 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약물 중독 고민 상담사로 일을 했었는데 가정폭행 관련으로 접수된 상담 요청마다 프로토콜이 우선적으로 여자에게 배우자에게 폭행당했는지 그 여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당연하는 듯이 남자에게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묻는 게 프로토콜이었고, 왜 반대로 물어보는 일은 없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관행에 대한 의구심이 보이자 남자 여자 막론하고 동료들이 뭐라고 막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사회는 남성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요구하는데 남자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할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대체 누가 책임져주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이 사람의 결론이었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깝니다. 이 다음 부분은 대체 이 매너스피어를 부추기는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바로 인용하는 교수 이름이 바바라 리스만이에요. 이 교수에 의하면 여성이 더욱 자립적이고 자유로워짐에 따라 남성이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하네요. 뭐 오케이, 이게 기분이 나쁘게 들린다면 그건 내가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다음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존재했던 남성들의 운동 혹은 집단성은 남자들이 이 사회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을 확증하고 쟁취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건 다르다. 이건 남성이 지배력과 우위를 상실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워낙에 편파적인 데다가 데이터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름은 바바라 리스맨, 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 분교의 사회학 교수, 신세대가 씨름하고 있는 성구조라는 책의 저자라고 하네요. 색깔 뻔하죠? 아니, 남혐 조장의 주동자한테 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객관적인 답변이 나올까요? 이코노미스트의 이런 교묘한 편파 보도는 오늘도 저한테 목덜미게 잡혔습니다. 그러고선 다음 문장에서 다른 의견도 주는데, 아까 언급된 UVA의 윌콕스 교수는 전통적인 가족 게임이 쇠퇴하고 있음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합니다. 18살 이상의 미국인 중 기혼자 비율이 지난 50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면서 60년대인 72%였고 2014년에는 50%였다는 데이터를 인용했어요. 가설의 논리성은 둘째치고 인용한 데이터에 인과성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결혼율이 떨어진 건지, 결혼율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 결혼율도 떨어지고 매너스피어 현상도 커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윌콕스 교수도 찾아봤는데 논문도 없고 왜 이런 데이터만 인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100번 양보한다 쳐서 리스만 교수의 편협한 개소리와 윌콕스의 빈약한 헛소리를 취합한다고 치면,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함에 따라 남자에게 매달릴 이유도 적어지고, 남자도 여자들이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성평등이다 뭐다 시끄럽게 귀찮게 구니까 그럼 니네는 니네 갈 길 가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갈게 라는 마음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같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남성 책임관념을 파괴한 거랑 결혼율이랑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확인시켜줄 데이터는 아마도 연령층 기혼율과 연령층 이혼율, 그리고 성별 연령층 소득과 경제 참여율이겠죠. 짬내서 다룬 기사이다 보니까 따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여성의 경제력과 정치 영향력이 신장하고 있고 10쌍의 남녀가 웨딩마치를 올릴 때 4쌍의 부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추세에서 이런 악의적인 페미니즘이 계속 판을 친다면 한국도 이런 MZ타워에 스스로를 가두는 남자들이 늘어날 거란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여튼 기자는 기사를 마치면서 윌콕스 교수를 슬쩍 밟고 갑니다. 윌콕스 교수는 여자가 독신을 선언하면 여자답게 굴어라 라고 하진 않으면서 독신을 원하는 남자에겐 좀 남자답게 굴어라 라고 하면서 결혼을 장려했다고 하네요. 그럼 독자들은 이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 교수 새끼는 병신이니까 바바라가 맞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죠. 엄청 치밀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요새 기사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페미운동은 그 수준이나 도를 보면 서방 국가를 이미 따라잡았습니다. 메갈이나 웜아들을 보면 오히려 더한 면도 있어요. 이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남성들 사이에서 보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요?